자, 이제 첫 회 시험입니다. 2017년 5급 공채 헌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최초로 이 헌법이 행시 5급 공채라고 그러죠. 여기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이제 우리가 쭉 21년도까지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1번 뭐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법치주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2번 일반적으로 우리 법치주의라는 건 법률 유보를 그 핵심으로 한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법치주의. 이게 말이 돼요? 시혜가 뭐야? 혜택 주는 거지. 혜택 주는 입법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딨나? 거의 다 되지. 그러니까 시혜적인 소고 입법이 금지된다는 말은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혜택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돈 주면 싫다고 할 거야?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3번은 학급이다. 쉽다. 네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그 책임은 비례성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일반 문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학급이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2번 갑시다. 자, 계속 얘기 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더라? 헌정사가 어렵더라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아는데 여러분들 헌법 전문은 최초로 5차 개정 때 바뀌었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5.16 군사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혁명이라고 집어넣으려고 바꿨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이제 그 1단계 수험생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헌정사 mp3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 헌정사가 어렵게 나와요. 그죠? 자, 제가 볼 때 이렇게 따진다면 이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죠. 이건 벌써 몇 번 나왔네. 그죠? 자, 3일 정신에서 기본권 도출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전문도 뭐다? 재판 규범성이 있어요 라는 것이고, 전문에 뭐다? 이념과 가치가 들어가 있다. 근데 저 이거 맞췄을 것 같은데 왜? 나머지 지문이 너무 쉬워. 1번 지문 되게 어려운데, 정답 지문 되게 어려운데 나머지가 쉬워서 저 맞췄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중상급은 되겠네요. 중상급. 3번입니다. 경제조항. 아이고야, 나 이 경제조항만 나오면 너무 쉽다. 뭐 조정을 할 수 있고 임대차가 안 되니 소작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소비자 권리 나오면 틀린데 보호운동이니까 맞고, 국방상 국민기준에 맞네. 학급이 학급. 그죠? 경제조항은 너무 쉬운데요. 조문만 외우면 거의 다 맞출 수 있겠네. 그죠? 4번 표현의 자유죠. 광고, 의료광고 전면 금지하는 거 위헌입니다. 기초의원이 왜 정당 표방 못하게 해요? 이것도 잘못이지요. 음란이나 게임물도 다 언론 출판에 보호용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쉬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법원이 하는 방영금지 가처분은 검열이 아니죠. 왜? 법원이니까, 행정부가 아니니까. 글쎄 이것도 학급 아니면 중학급 정도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너무 쉽네. 일단 아동도 당연히 10조에 의해서 보호되죠. 행복추구에서. 그 다음 착상 전 초기 배아는 당연히 주체성이 부정되지. 학급이 학급. 이걸 틀리면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그 다음 3번 외국인도 행복추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인 방송사업자, MBC나 뭐 이런 데겠죠. 이런 데도 사가행위 강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닥 어렵지 않은데. 그죠? 6번이 조금 어려운 거 같기도 해요. 집회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면서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이중적 개념입니다. 맞아요. 국가는 집회에 참가하는 걸 방해하거나 억지로 참가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 3번 집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니까 함부로 해산시키면 안 돼요. 그 위협이 명백할 때 해라 라고 하죠. 이 질문도 기출이었고, 그 다음에 4번 외교기관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외교기관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하는데 충돌, 뭐 침해 이런 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봐봐요. 외교기관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 원칙은 금지시키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소수야. 또는 예를 들어 휴일에 해. 뭐 이런 예외를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돼. 예외를 규정하자. 예외적으로는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을까? 당연히 법익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칙이 안 된다고 했겠지. 그죠? 정답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글쎄 이거 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이제 1단계 문제니까 한 중상급 정도로 볼 수 있을라나? 아니면 중급? 글쎄 못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못 풀 문제는 아니다. 다시 외교기관이나 법원이나 이런 국가기관 근방에서 집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충돌의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게 하겠죠. 근데 예외를 안 두면 위헌이죠. 근데 이건 예외를 묻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글쎄 약간 난이도가 좀 있지만 못 풀 문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외교기관 같은 국가기관은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랑 비교할 때 당연히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금지할 거야. 이건 국어적으로 내가 볼 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문 뭐 이 지문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문제 많이 풀어보면 이 정도 응용력은 제가 볼 때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원칙으로 금지시키죠. 왜 이거를 원칙으로 금지시켰어? 근데 급할래는 원칙 금지가 아니라 싹 다 금지하니까 위헌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뭐 1단계 정도지만 저는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중 아니면 중상 단계인데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7번 갑시다. 이런 걸 틀리면 말이 안 되지. 과반수 대통령 공고된 날로부터 뭐요?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죠. 그 다음 국회가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일반 의결 종족수로 해야 되고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걸 틀리면 말이 안 돼요. 학급이에요, 학급. 자, 8번입니다. 정당과 헌법재판소가 언제 들어왔느냐?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약간 통치구조니까 모를 수도 있다 치지만 정당은 언제 들어와요? 우리 진보당이 억울하게 해체되고 그래서 20 때 들어오잖아. 무슨 이 조항이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이게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행헌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정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1번 제가 볼 때 어려운 내용 아닐 것 같아요. 자, 2번 지금 현재 전문 그리고 13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9차 개정까지 했다. 맞아요. 그 다음 4.19 민주이념의 계승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다. 그 다음 현재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그 다음에 국회 상권이나 이런 거 없다.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통치구조 내용도 좀 들어가 있네요. 헌정사와 관련돼서 통치구조 내용도 들어왔지만 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당이 현행헌법이 처음 들어왔다. 이거는 좀 쉬운 거 아닙니까? 나머지 지문 약간 까다로운 게 있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 답 맞추는데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중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참정권.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은 정말 중요하다. 국가의 대표를 선출할 때는 직접 투표해야 된다. 2번 지자체장의 선거권도 우리가 직접 뽑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3번 요즘 부재자 투표 안 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하면 투표를 언제 해요? 그래서 이 기출은 몇 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 합치되니까 X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도 진짜 중요한 A급이죠. 여러분들 집행유예자와 수용자도 1년 미만인 사람은 선거권 줘야 되죠. 안 주면 위헌이죠. 그죠? 글쎄요. 이것도 중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10번 기본권 제한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정당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선거운동 자유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정말 민족 기물소에 위배되는 것 이런 정도가 돼야 규제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공공복리 또는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4번이 너무 쉽네. 방산업체는 뭐다? 단체행동권인데 단체교섭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학급이에요, 학급. 이 정도면. 자, 11번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상고가 뭐예요? 대법원 가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대법원 못 가게 하는 건 뭐다? 합헌이다. 위헌 나온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위헌이다. X. 정답이 1번인데 되게 쉽겠는데? 2번 기피 신청에 대한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으면 그 법관에 대한 기피니까 좀 더 윗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중해야 되니까 합의부가 한다. 크게 문제 없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재심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이건 재판 청구를 침해하지 않는다. 본인이 재심 사유를 알고 있어. 권리에 잠자는 자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구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옛날에 우리 형사부상을 되게 조금 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그 변호사 보수를 국선 변호비 정도밖에 안 줬다라고 했는데 옛날엔 되게 안 줬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판례가 합헌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요 11번 제가 볼 때 한 중상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정답 지문이 아닌 것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아니고요. 근데 정답 지문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답 맞추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정답 지문이 아닌 지문들 한번 체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 지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인가? 13번도 있나? 13번도 있네.
2017년은 좀 기본권 문제가 많았네요. 자, 근로상권에 관한 문제 봅시다. 노동조합에 신고서 제출하는 거 문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2번 진짜 중요하잖아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다. A급 지문이에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이 교원노조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원노조가 왜 문제되는 줄 아세요? 이런 거 나중에 또 따로 모아서 한번 더 얘기 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법원하고 헌재가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기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기출대로 설명드릴게요. 교원노조는 핵심이 법 외노조예요. 여러분들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노조가 돼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파업하기 힘들어요. 왜? 파업을 하면 우리가 정당한 파업을 하면 뭐가 면책되죠? 민형사 책임 면책되거든. 근데 법의 노조가 되면 이런 특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봐봐. 어떤 학원에서 파업했어. 누가 노조 주동자가 돼서 파업을 했는데 민형사 책임 면책이 안 돼. 다 책임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 몇 억을 그 노조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러면 사실상 파업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원노조도 이제 그게 문제가 돼요. 법의 노조가 되면 책임 다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법의 노조가 되느냐? 여러분들 과거에는 교원노조가 불법이었거든요. 불법. 그러다 보니까 교원노조를 지키려고 했던 초창기 멤버들이 다 불법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니까 국가가 어떻게 했다? 선생님에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해직교사가 돼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교원노조를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원노조가 뭐다? 성장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직교사기니까 교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법대로 가면 뭐다? 지금 현재 노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즉 현재 우리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들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 이런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우리는 법의 노조라고 그래요. 자, 다시 우리 현대자동차 노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 사람 노동자 근로자 아니면 들어오면 안 돼. 교원노조야. 선생님 아니면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해직교사란 말이야. 그러니 교원노조가 고민에 빠지지.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했던 이 해직교사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법내 노조가 돼야 되느냐? 아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냐? 법의 노조가 되더라도 우리 이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교원노조의 선택은 안고 가자라는 거예요. 안고 가자. 그래서 법의 노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뭐다? 법의 노조가 되면 어쩔 수 없다. 응? 이런 경우는 뭐다? 결국 뭐 니네 그런 특권 못 얻는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 계속 논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 좀 체크해 두세요. 다시 한번. 교원노조는 해직교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아닌 사람, 즉 제3자가 들어간다. 근데 노조에는 제3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법의 노조가 되어 있어요. 판례가 합헌이라고 하고 있죠. 다만 비판도 많고 지금 되게 대부분이 약간 다른 판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하반기 때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 기출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뭐? 교원노조는 법의 노조.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4번 갑니다. 3분의 2가 가입됐네. 그럼 유니온샵이네. 유니온샵은 뭐다? 합헌이지. 아, 이건 되게 쉽네. 그죠? 3번이 조금 어렵고 중요한 지문인데요. 근데 4번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중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3번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폭력 범죄자들 있죠. 성범죄자들 화학적 거세해야 된다고요. 인정해. 근데 이 사람이 15년, 20년 이렇게 형량을 받았잖아. 그러면 왜 벌써부터 지금부터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갈 때 하면 되잖아. 나가기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하면 되지. 아니, 들어오자마자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침해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왜 하냐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볼게요. 강제 퇴거 명령.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란 말이에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 안 나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뭐요? 진짜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결국 보호소나 이런 데 가둔다는 거예요. 즉 보호시설에 가둔다. 이건 침해가 아니라고 보죠. 침해가 아니에요. 아이, 지가 억울하면 뭐 나가면 되잖아. 선택권이 있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안으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동안 뭐다 보호시설에 가두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본인이 억울하면 뭐야? 나가면 되잖아요. 누가 여기 있으래? 보호시설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본인이 억울하면 본국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 판례 되게 유명한 판례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13번 금치 독방이죠. 실외 운동이에요. 원칙 허용하고 예외 금지해야 되는데 원칙 가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고 그 다음 이 판례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요. 간혹가다 우리 형법상 뇌물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꼭 공무원은 아니어도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거 이거는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4번 지문이 좀 까다롭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지문이 좀 중요한 지문이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결론만 알면 되는 거니까 한 중 정도 되는 문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모든 기출을 다 풀었습니다. 자, 행시 기출을 다 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조문, 그 다음에 헌정사 중요하구나. 이건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아무리 봐도 정당하고 선거제도가 확실히 어렵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문들만 나오지 않았지만 풀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독이 중요하고 반복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응용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거의 끝났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더러 이제 이런 걱정도 할 거예요. 이 기출을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게 과연 선생님한테는 이익이 됩니까? 선생님 기출문제집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여러분도 이기고 나한테도 이기예요. 왜? 여러분한테 이긴 게 나한테 이기야. 여러분이 합격을 많이 해야 나한테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행시 기출을 다 풀었는데 이거 말고도 입시요, 7급이요, 그 다음에 뭐 경찰 승진이요. 될 수 있으면 꼭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의지대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의지대로라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 기본 강의 올인원 하나만 들으면 진짜 많은 걸 이 카페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뭐요? 합격하게 되시면 정말 헌법은 박철환만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하면 우리 카페와 함께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요? 합격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제 카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에 박철환이라고 치시면 곧바로 카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카페 들어가시면 혹시 카페온이 아니면 신천지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 꼭 활용하시고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계속 뵙겠습니다. 자, 헌법의 최상의 맛집, 가장 좋은 맛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